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이런 거 해보는 게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아 글 좀 써봅니다. 저는 남동생 장가 보내고 여느 보통날을 보내고 있는 35살 큰 시누이입니다. 작년에 저희 집은 5월의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고된 시집살이로 깊은 상처가 있는 저희 부모님한테 늘 싹싹하게 먼저 같이 해주세요. 같이 가요. 하실래요? 라고 물어주는 올케는 저와 동생에게 거의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동생은 할머니가 워낙에 끼고 돌아서 어머니랑 좀 대면대면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끄럽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대 독자로 집의 기둥,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물론 할머니가 살아있을 적에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부장 사고와 남존 여비 사상 그 자체였던 할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지도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마찰이 잦았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더 미움을 받으셔야 했죠. 앞서 말했듯 아버지는 7대 독자이셨고 할머니는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제가 첫째로 태어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미역국을 몽땅 엎어버리셨죠.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방금 낳은 몸으로 뛰쳐나와 숨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몰래 끓여놓은 미역국으로 몸을 추스리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던 엄마는 처음으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요. 동생이 태어나고는 더 심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동생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엄마인데 엄마는 자기 아들 얼굴을 3살 때야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제가 유치원 다니면서 그린 그림에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딸랑 있으니 얼마나 못 보게 한 건지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들인데 왜 어머니가 데려가 키우냐고 따졌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시골집 대문부터 아버지가 도끼로 찍어서 다 부수고 들어가도 할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어요. 유년 시절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남동생을 옆에 끼고 키웠으니 엄마와 동생이 대면대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엄마 욕을 그렇게 해대서 자기는 엄마가 뿔 달린 괴물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고요. 엄마랑 동생 얼굴이 정말 판박이처럼 똑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엄마를 보자마자 알았더랍니다. 우리 엄마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시집살이가 두 분한테 참 큰 상처였습니다. 워낙에 크게 대하셨다 보니 제가 결혼하는 것도 크게 바라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결혼 생각이 없어 미혼으로 남아있는 제게 결혼해라, 혼자 살면 외롭다 그런 말들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후 준비 잘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이렇다 보니 저희 집에는 시집살이가 없습니다. 시누이 입에서 시집살이 없다고 말하는 게 웃기고 어이없다고 하시겠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여리신 분들이고 저런 일을 겪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 두 분이 두 사람 앞에 앉혀놓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덕담한 것 빼고는 뭐라고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올케랑 술 한잔 하면서 올케가 말해주기에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올케는 그 이야기 듣고 자기가 더 살갑게 굴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길래 고맙고 기특해서 올케한테 선물도 했었네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다 가식이었는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사건을 말해보자면 지난 3일 올케와 남동생에게 번갈아 가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신혼집 보일러가 터져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고 방이 냉골이라 애기랑 올케가 많이 불편하다고요. 엄마는 소식 듣자마자 올케 몸 추우면 안 된다고 많이 놀라셔서 급한 대로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이지만 좀 큰 집인데다가 아파트이다 보니 올케가 많이 놀라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이처럼 집 구경하면서 우아우아 하길래 동생한테 돈을 좀 보태주고 아파트에 살게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그만큼 전 올케한테 고마운 게 많았고 저희 집 귀염둥이였어요. 그렇게 며칠 같이 지내다 오늘이 됐네요. 즐거운 주말이지만 어김없이 회사에서 서류 검토만 해달라, 오케이 사인만 내달라 부탁을 하기에 급한 대로 휴대폰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휴대폰으로는 안 열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고장난 지 오래여서 거실 한 구석탱이에서 충전되고 있는 올케 노트북을 좀 빌리려고 했어요. 남의 물건이니까 막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올케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올케가 흔쾌히 괜찮다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기에 어디서 이렇게 착한 애가 우리 가족으로 나타났을까 감탄했죠.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클릭했는데 기본 사이트가 네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 로그인도 되어 있고 말이죠. 저희 집은 설을 안 지냅니다. 앞서 말했듯 엄마가 겪었던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어서 어차피 평상시에도 자주 만나는 거 힘들게 음식하고 그럴 필요 있냐고 하시길래 저랑 동생이랑 돈 모아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설에 부모님은 여행 가시고 저녁에 올케랑 남동생이 술 한잔 하자고 하기에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니 올케랑 동생이 있더라고요. 술 좀 마시고 보다 보니까 올케가 휴대폰을 들고 내내 웃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냐고 물어보니 남동생이 몰라, 맨날 저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올케가 말하길 자기가 그냥 인터넷에 일상적인 글을 올리는데 반응이 꽤 좋아서 그거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래? 어디에 올리는 건데? 가죽공예 하는 거 올리는 거야? 물어보니까 네이트라고 있어요 하더니 그냥 웅얼거리고 말더라고요. 더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인 것 같아 더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앞에 네이트를 두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것들이라 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거지 한참 이것저것 누르다가 판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내가 쓴 글 보기가 있길래 눌러서 들어가 봤습니다. 목록이 쭉 뜨는데 제목이 가관이더군요. 억울합니다. 시누이가 누명을 씌웠네요. 이런 제목부터 못 배운 시부모 어떻게 하죠?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순간 올케가 썼다는 생각을 못하고 뭐야 뭐 이런 글이 있어 하고 눌러봤는데 올케랑 제가 나눴던 카톡 화면이 있고 자기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인데
시누이가 자기 백화점 쇼핑한다고 부른다. 보나마나 자기 짐꾼 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써놨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올케가 아이 낳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던 때에 아이 유모차가 없다길래 제가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건 올케니까 와서 산책도 할 겸 구경해라. 내가 사주겠다.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백화점으로 나와라 했습니다. 올케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라며 우스갯 농담을 하면서 나왔고요. 그날 저랑 백화점에서 점심도 먹고 산책하니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산책하니까 몸도 풀리는 것 같고 좋다고, 좋은 유모차도 얻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애기도 좋아할 거라고요. 올케가 웃는 얼굴이 예쁜데 그날은 더 예뻐 보여서 얼마나 뿌듯했는데 카톡 보자마자 심장이 막 아프게 뛰더라고요. 참 악의적으로 편집도 해놨습니다. 제가 뭐해? 오늘 안 바쁘면 백화점으로 좀 나올 수 있나? 애기 유모차 없다며 내가 예쁜 걸로 하나 뽑아준다. 이렇게 보냈다고 치면 올케한테는 오늘 아무 일 없긴 한데 뭘 그런 걸 다 사준다고 하세요. 사준다고 하시면 저야 감사하죠. 요즘 배가 많이 차오르니까 하루가 달라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캡처에는 애기 유모차 없다며 내가 예쁜 걸로 하나 뽑아준다. 이 말이랑 올케가 보낸 뭘 그런 걸 다 사준다고 하세요. 이 멘트가 안 보이고 백화점으로 나와라는 시누이. 배가 차서 하루하루가 달라 나가기 곤란한 올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일을 꾸밀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길래 이걸 어떻게 하나? 왜 얘가 이런 글을 썼나? 내가 부른 게 문제였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원래 시집은 좋은 걸 해줘도 부담스럽고 나쁜 걸 해줘도 부담스러운 게 시집이라 더 참견하면 안 되고 더 설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설쳤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케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글이 있었습니다. 못 배운 시부모 어떻게 하냐고 고민이라고 적은 글이었죠. 올케가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올케가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케 돈이 나갔고 당시 올케는 만삭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 무리하는 여행 아니냐고 안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도 추워서 어디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었던 참이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왔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제가 올케한테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올케는 또 왜 그런 걸 보내냐고 자기 무시하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부모님 여행 시켜드리는데 자기가 그게 왜 돈 받을 일이냐고 하면서요. 올케가 200만 원 다시 이체했고 저는 또 올케한테 진하게 감동받았습니다. 대만에서 올케가 부모님한테 카카오톡도 알려주고 하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엄마가 사진을 보내셨는데 웃고 있는 아버지, 엄마 올케 보면서 참 고맙고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좀 밝고 살가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케가 존경스러웠어요.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어른스러웠고 엄마 아버지도 올케 앞에서 더 많이 웃고 편하게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올케가 쓴 글에는 이때가 적혀 있었어요. 원래는 자기 몸 좀 데우려고 계획했던 여행이다. 근데 눈치 없이 시부모가 끼어들었다.
남편도 은근 같이 갔으면 하는 눈치라 같이 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을 걸고 자리 배치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안 되냐, 이거 해달라 졸랐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저희 부모님 비행기 저보다 더 많이 타셨어요. 설이면 저랑 동생이 돈 모아서 해외여행 보내드린 게 벌써 7, 8년쯤 됩니다. 설 때 여행 가느라 탄 횟수만 해도 7번일 거고 올케가 보내준 여행처럼 저나 동생이 여행 보내드린 거 포함하면 좋기 15번은 될 거예요. 짐 찾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전자티켓도 뽑으시는 분인데 이거 뭐냐, 안 되냐, 해달라, 졸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역시 아니라고 하시네요. 부모님 놀랄까봐 그냥 사진보다 생각났다고 옳게 남산만한 배를 하고서 엄마, 아버지 그렇게 호강시켜 준 거 대단한 것 같다고 말하니 엄마가 참 고마운 일이라고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올케는 인터넷에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바꾸고 그 글을 보면 당연히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만삭인 며느리를 자기 여행 가야 한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니 듣는 것도 헉소리가 나는데 올케는 그 헉소리 나는 사람을 자기 시부모로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올케에게 하고 싶은 말 조금 쓰겠습니다. 너 결혼한다고 처음에 인사 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 결혼하고 나서도 너 부담스럽다고 전화 한 번 안 하신 분들이야. 네가 말했지. 자기가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딸처럼 잘하겠다고. 내가 고맙다고 울면서 말할 때 너 뭐라고 했니? 울지 말라고. 네가 더 잘하겠다고 했지.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 네가 올케지만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동생이랑 얘기해서 아파트 살 돈 모으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데리고 여행 가고 온천 가고 나보다 더 딸 노릇하는 너 아파트 해주려고. 근데 너는 어떻게 했니? 어떻게 앞에서 웃고 좋은 말에 좋은 행동 보여줬으면서 뒤에서는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보여줬던 미소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다. 동생한테는 이미 다 말했어. 오해라느니 뭐라느니 변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동생한테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은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야. 욕을 할 거면 차라리 나나 네 남편을 욕하지 왜 우리 부모님 욕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놨니? 동생이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는지 너는 제일 잘 알잖아. 네가 이걸 언제쯤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똑같은 기분 알기를 바래. 네가 그렇게 신나게 써제낀 글이 너를 아주 망가뜨릴 거야. 너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어쩌면 이것도 금방 볼지도 모르겠다. 금방 봤으면 금방 본 것도 답이 없고 봐놓고 모른 척하면 그것도 답 없는 거야. 솔직히 너한테 정말 실망했고 지금은 화가 많이 난다. 네 아이디로 이 글 적으려다 네가 지우면 그만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입까지 해서 글 적어. 난 절대 이 글 안 지울 거야. 꼭 연락해 주길 바랄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8살 예비 신부입니다. 얘랑은 30살이고요. 저는 할 말을 못하면 자다가도 발차기를 하는 성격이어서 버릇없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았어요.
그치만 저는 어른 같지 않은 분들은 예의 갖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감수하면서 삽니다. 소개로 만나서 3년 연애하고 연락 문제,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연락 문제로는 많이 싸웠고요. 저는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9살부터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 안 맞고 힘들길래 집에서 백수 생활 하던 중에 아는 오빠가 카페를 차리면서 21살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점장이 되었어요. 다른 가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제가 일하면서 욕심이 생겨서 자격증도 따고 알바 펑크 나거나 직원이 없을 시에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카페 치고는 월급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매장이 바쁘다 보니 일을 할 때는 폰을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돼요. 직원이나 부점장인 제가 만지는 게 보이면 알바애들도 따라 만지기 때문에 FM대로 하고 싶어서 폰은 매너 모드는 풀어놓고 안 쓰는 선반 위에 올려놔요. 혹시라도 중요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알바들도 똑같이 하고요.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될 거다. 점심시간일 때 아니면 연락 못 한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카톡은 확인 못 한다. 이렇게 못 박아 두었는데 연락 문제로 화를 자주 내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왔었는데 바쁠 때는 못 받으니까 한가해져서 다시 전화하면 삐져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다가 싸우기도 지치고 짜증나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하고 다 차단해버렸더니 다음날 카페로 찾아왔는데 하필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 와서 얘랑은 1시간을 넘게 기다렸고 한가하길래 정리는 알바한테 부탁한 뒤에 얘기를 하러 잠깐 앞으로 나갔더니 사과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고.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는 다 한가하길래 몰랐다고요. 그래서 풀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뒤에도 한 번씩 연락 문제로 투덜거리길래 그냥 달래서 좋게 넘어갔어요. 연락 문제로 투덜대는 거 빼고는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슬슬 결혼 얘기 나오다가 19일 날 상견례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이 많아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얘랑 집 쪽도 19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서로 상의하에 그냥 19일 날 하기로 해서 만난 거였는데 얘랑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물장사 한다며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커피도 액체니까 물장사로 포함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처음 뵌 날인데 인사 다음 말이 저러니까 제가 표정 찡그리면서 커피도 액체니까 물장사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듣기 불쾌하네요. 대답했더니 다방 아니야? 이러시길래 벙쪄서 얘랑 쳐다보니까 대답하라는 듯이 나한테 턱짓으로 까딱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다방이랑 카페는 다른 개념이죠. 어머님이 카페를 다방이라고 착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이랬더니 엄마가 저를 끌어안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식사하시길래 저도 그냥 밥 먹었고요. 상견례 자리는 여자 집 쪽에서 계산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얘랑 엄마가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카페랑 다방을 갔다고 생각했어. 내가 몰랐네. 미안해.
이러길래 그냥 대답 안 하고 계산하고 엄마랑 먼저 나가서 입구에서 기다리는데 엄마가 저 집 조금 이상하다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길래 저도 자기 입으로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분이랑 가족들 생각 없다고 대답하고 서 있는데 얘랑이랑 얘랑 부모님들도 얘기를 하는지 한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러 들어갔는데 얘랑은 안 보이고 얘랑 아빠랑 얘랑 엄마랑 두 분이서 얘기하는데 근데 카페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그렇게 많아? 그러게 신기하네. 근데 아가가 야무지고 참해 보이더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성격은 더러워 보이던데 일단 합격. 근데 무슨 아빠가 일 바쁘다고 딸내미 상견례도 안 오냐? 이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듣고 그냥 뒤돌아서 엄마 모시고 집에 왔어요. 뭔가 기분이 더럽고 이상하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감정이 있고 택시 타고 오는 길에 얘랑 전화 와서 어디냐고 하길래 속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 부모님께 잘 설명해 주라 하고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어서 그렇다. 뭐 그런 걸로 결혼을 다시 생각하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그러길래 다방과 카페를 오해하신 것도 기분 나쁘긴 했는데 사과하셨으니까 별다른 말은 안 하겠다. 그 뒤에 너 찾으러 갔다가 부모님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시는 거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 라고 했더니 살면서 몇 번이나 마주치면서 살겠냐고 자기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면서 승질 내길래 내일 얘기하자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잤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장문에 카톡이 와 있는데 우리 부모님끼리 말씀하신 거는 그냥 잊어라. 부모님도 미안해 하신다.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하신다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은 하지 말라길래 답장은 안 하고 밥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얘랑 엄마더라고요. 벌써부터 저에 대한 호칭이 아가였어요. 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쁘게 봤는데 시엄마 섭섭하다 라고 하시기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누가 아가고 누가 시엄마인 줄 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 아니고 본인이 그냥 궁금해서 말했다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전 뭐가 궁금하셨냐고 물어봤고 궁금하셨다면 저에게 여쭤보셨어야지 하는 거 아니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물장사 아니지? 실례가 아니라면 내가 땡땡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가봐도 될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대체 뭘 생각하냐고 말하려는데 말을 끊으시더니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니지? 아버지는 왜 안 나오셨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체 물장사라는 말을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드님에게 못 들으셨나요? 아님, 아드님이 저 물장사 한다고 했나요? 아드님,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다음날 바로 제가 일하는 카페 찾아온 사람이에요. 제 직장을 아드님이 와본 적이 있는데 물장사라는 말을 왜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이 많아서 못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설사 만약 이혼한 거라 해도 그게 무슨 문제 있나요? 이혼이 죄인가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짜증나서 그냥 끊고 얘랑한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네가 어머님한테 여쭤봐. 이러고 그 뒤로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어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문자 남기고 전화 오길래 짜증나서 핸드폰 차단 모드 해놓고 지금까지도 잠이 안 와서 주저리 써보네요.
내일 출근하면 왠지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얘랑이든 찾아올 것 같은데 상상만으로도 짜증나는데 결혼이든 연애든 다 끝내버리는 게 맞겠죠? 추가. 일단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거 아닙니다. 글에는 얘랑 집 쪽에서 19일 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참석을 못했다고만 적었는데 상황은 얘랑 집 쪽에서 19일 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아버지 없는 상견례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또 만나뵈면 되지 라고 해서 아버지 없이 상견례 진행한 거고요. 얘랑이 자기 부모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밀어붙인 건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도 아시면서 그러신 건지는 아직 몰라요. 두 번째 추가. 일단 주저리 적은 길고도 착잡한 이야기 읽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새벽까지 댓글 읽으면서 잠 설치다가 연락 온 문자들, 카톡들 다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길래 답장 안 하고 출근했죠. 출근하기 전까지 들었던 생각이 아직 오픈도 안 한 카페 앞에 앉아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해서 출근 시간 1시간 늦추고 직원 애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물어봤네요. 처음 글을 작성할 때 얘랑이라고 칭했던 건 멍청하게도 제가 결혼할 의지가 있었나 봐요. 그분들이 직장에 찾아온다는 상상만으로도 짜증이 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우선 얘랑에서 그 남자로 호칭 바꿀게요. 출근 10시에 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1시 조금 지나니까 그 남자가 들어오길래 피할 필요 없다고 느껴서 그냥 일반 고객 대하듯 대했네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주문하시겠어요? 물으니까 말도 없이 째려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홀더랑 리드 창고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카운터에 직원 세우고 저는 창고 갔고요. 박스 들고 들어오는데 카운터 근처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꾸 째려보길래 물건 내려놓고 테이블로 찾아가서 고객님 주문 안 하세요? 랬더니 얘기 좀 하자길래 확실히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양해 구하고 카페 옆 골목 가서 얘기하는데 결국 한다는 말이 또 그놈의 옛날 사람입니다. 아니 옛날 사람은 무슨 표창장인가요? 본인 입으로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이러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너는 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길래 물장사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아빠가 그날은 진짜 시간 안 된다고 해서 네가 괜찮다고 해서 난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계속 물으시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사과하셨잖아. 다 늙은 양반이 자존심 굽히고 사과하는데 너 대답도 안 했잖아. 라는 겁니다. 전 이어서 넌 그리고 그 와중에 나보고 설명하라는 듯이 턱짓하더라. 거기 취소실이냐? 내가 뭔 잘못해서 끌려간 거야? 이런 식의 대화로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하면서 싸우다가 정이 질릴 대로 떨어져서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만 더 찾아오고 연락하면 둘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없을 줄 알라고 옛날 사람인 너희 엄마, 옛날 사람 이해하는 며느리 만나게 해드리라고 난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매장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얼쩡거리는 게 보였는데 저랑 눈 마주치니까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직원 탈의실로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너무 착잡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침 오늘 재빙기 청소하는 날이라서 청소하는데 너무 속이 터져서 재빙기에 얼굴 집어넣고 울었습니다.
점심은 돌아가면서 먹는데 밥도 먹기 싫어서 혼자 매장 지키고 있는데 사장 오빠 오길래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다크서클 생겼다고 화장도 다 지워졌다길래 있었던 일 얘기했더니 물장사라는 말 듣고 엄청 화내시다가 4시에 퇴근시켜줘서 퇴근해서 집 와서 씻고 누워있다가 댓글 보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려있을 줄은 몰랐네요. 일단 상견례 비용은 주변에 결혼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여자네 쪽에서 내는 거라고 얘기해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한테도 여자 쪽에서 내는 거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알기로도 여자 쪽에서 낸다길래 그렇구나 하고 제가 계산했는데 댓글 보고 검색해 보니까 예비 부부가 합쳐서 내거나 얘랑이 낸다고 하네요. 그 돈도 아까워서 속 터지긴 하는데 제가 제대로 안 알아봤으니까요. 길고도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기 일인 것처럼 화내주시고 현명한 대처 방법 알려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기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댓글도 안 볼 거고요. 인터넷으로 번호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이 글을 끝으로 저는 번호 바꾸러 갑니다. 속 시원한 끝은 아닌 것 같아 저도 답답하지만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안 마주치려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